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이죠. 주식시장이 2021년도를 소해해라고 하는데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뭐 대단합니다. 2,900까지 넘을 정도의 뭐 초강세장이 연초에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원래 ETF 트렌드잖아요. 저희 이제 사이트 유튜브 채널이.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이 트렌드, 이코노믹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ETF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이제 이 채널 통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름을 좀 이코노믹 트렌드로 변경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트렌드 많이 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 준비한 것도 좀 많고, 시장이 뭐 너무 급등해 가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마감 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월 4일이고요. 오늘 종합주가에서 여기 차트 보시는 대로 뭐 거의 급등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했고 3천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요,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대부분은 다 쉬어간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양이 그렇지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이런 식으로 춤을 추는데, 여기가 파티장이죠. 여기가 출구예요. 여기서 추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탈출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춤을 추는 건데, 음악이 나오면 춤을 안 출 수는 없어요. 누구든 춰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도 춰야 돼요. 누구든 지금 이런 장에서 춤을 안 출 수는 없어요. 투자자라면.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현금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뭐 언젠가는 탈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네. 누가 알겠어요. 뭐 진짜 2,800에서 급락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급락을 하고 가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지수 예측은 못 하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수가 몇 포인트 간다 보지 마시라니까요. 방향만 보세요. 위냐 아래냐, 횡보냐. 위쪽 방향이면 내가 뭘 살 거냐, 주도주 뭘 잡을 거냐,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게 관건인 거지. 결국에는 뭐 몇 포인트 가느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3,500 간다, 4,000 간다. 뭐 4,000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저는 뭐 4,000 가도 버블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의 PBR이 1.2배거든요. 1.1배 좀 넘고 2배 정도 되는데, 1.7배가 아시아 평균이에요. 아시아 평균이 1.7배인데 거기 가면 4천이 넘어요.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3천도. 중요한 건 내가 뭘 살 거냐. 지금은요, 어쨌든 파티장에서 뭐 언제 우리가 뛰쳐나갈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춤을 너무 소극적으로 치다가는, 만약 그러셨던 분들은 지금 연말하고 연초 장세에 완전히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그래도 계속 치셨던 분들은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에 맞게 그냥 투자하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수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 보고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올해 좋아질 게 뭔지. 제가 뭐 새해 선물이라고 뭐 타이틀은 달았지만, 뭐 선물이라보다는 그냥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본 거고, 뭐 오늘 또 공교롭게도 뭐 솔브레인도 막 급등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C 계속 강조드렸죠. 동아기업. 그러니까 얘네가 좀 못 간 애들이에요. 나노신소재까지. 그런 애들도 갔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네, 오늘 바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요. 근데 뭐 여기서 안 간 애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작성하면서 저도 공부가 됐어요. '아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고민하면서 써본 거고, 여러분도 거기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요. 이게 정답이라가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100%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름대로 올해 뭐가 좋아질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백신이 나올 텐데, 아니 백신은 나오죠 이제 상반기에.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좋아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은 잘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주가는 어쨌든 먼저 가거든요.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그래서 항상 상상을 잘 해야만 시장에서 소외 안 받고 주도주를 잘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힘드신 분들은 누구냐? 뭐 그래도 안 간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주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요새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잖아요. 막 빠지죠. 아니 차라리 은행주라도 갖고 있는 게 낫다니까요. 주식이 없는 것보다는. 예. 뭐 은행주가 나쁘겠습니까? 또 좋아지겠죠. 주가도 싸니까. 근데 아예 주식 자체가 없는 분들이 지금은 가장 힘든 장입니다. 그렇게 좀 아무튼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뜨겁다. 다만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계속 공부하고, 또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 계속 정보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수익 나도 여러분 거고 손실 나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예. 제가 뭐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뭐 전문가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의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이 이런 방송하는 또 전문가분도 워낙 많고, 또 제가 자주 나가는 채널에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세요.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 근데 그런 좋은 전문가를 만났을 땐 또 오래 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 샀을 때 오래 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계속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계속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상상이 가세요? 주식시장이 도대체 조정이 와도 할 말 없는데 무섭습니다 이제 진짜. 예. 제가 아직도 올라가는 게 무섭다는 거는, 올라가는 게 편해지면요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고점 아닌 것 같고. 와 근데 개인들 보세요. 한 4일 쉬었잖아요. 그냥 이때다 싶어서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지수가 폭등했는데 개인이 사서 올라갔어요. 이게 과거에 볼 수 없는 패턴이에요. 우리의 기관들은 오늘도 저러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식은 하나도 없고. 아무튼 올해도 개인 투자자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종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자동차죠. 제가 뭐 아침에도 3프로 가서도 부품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서 인용해 가지고. 근데 작년에는 당연히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가 더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얘네가 갈 때 현대모비스가 철저히 왕따 당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새해 벽두부터 모비스가, 현대위아 이런 애들이 위가 열려버렸어요. 올해 주도주가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올해는 부품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금속 광물 쪽도 좋았습니다. 그 대표 주자는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보시면 주가가 보세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빠져요. 또 치죠. 주도주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사기는 어렵죠.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강심장 아니고서. 근데 들고 있는 사람이면 가져가야 된다니. 갖고 계신 분들의 몫이고요. 하여튼 급등했고, 화학주 오늘 4.5%. 역시 뭐 화학 기업들 다 급등했고, 온수창고, 해운주도 좋았고요.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한 증권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LG노텍도 전장 부품하는 회사예요. LG그룹에서.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 SDI 급등했고, 전자 83,000원. 그리고 오늘 유통회사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LG상사가 8%, 네트웍스도 많이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오늘 좋았고요. 기계, 건설, 올해 당연히 건설 좋아집니다. 철강. 근데 제약주는 좀 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은행하고 금융하고 제약이 오늘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은행은 항상 그렇지만 KTNG도 그렇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있죠. 제일기획,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몇 개 있어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초까지는 항상 밀려요. 이게 그냥 반복돼요. 제가 배당락 전날 종가로 코스닥 레버리지 사면 10년 동안 무조건 수익 났다고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사실은. 뭐 언젠간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그 고배당 주는 배당락 이후로 주가가 쭉쭉 빠져요. 이것도 공식입니다. 항상 반복됐어요. 그래서 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약주는 오늘 셀트리온이 좀 안 좋았어요.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퇴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좀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강했지만 코스닥은 좀 부진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늘 역시 2차전지 SK이노베이션. 제가 LG화학 저는 예전에도 100만 원까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CATL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CATL이 시가총액이 이제 130조예요, 거의. LG화학이 몇 조죠? 60조 넘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LG화학 80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세계 1등인데 거의. CATL하고 지금 맞짱 뜨는데. 전기차 침투율 4.5%고. 나중에 설사 이제 올해 뭐 물적 분할 이슈처럼 이런 게 급락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가지고 상반기까지는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LG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원은 기본이고 더 간다고 봐야 됩니다. 100만 원 가도 시가지 여기서 잠깐 10%, 11%. 100만 원 가봐야 뭐 시총 75조 정도 되겠네요. 한 110만 원 가야 되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80조. 그 정도는 가야 뭔가 또 CATL하고 좀 급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LG화학 싸다 그러면 욕 먹겠죠. 근데 싸다는 게 뭐 PER은 높죠, 비싸죠, 비싸긴 한데 중국의 CATL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도 좋았고, 자동차 대표주 날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 정유주 SK이노베이션, 전선,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전기차, 뭐 IT 대표주 2차전지 오늘 뭐 그냥 다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강조했던 게, 제일 못 갔던 게 코스모 신소재하고 SKC잖아요. 이 두 기업도 오늘 불 뿜었네. 코스모 신소재는 근데 이게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여기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많이 났을 거고 조금 이제는 수익 실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아니에요. 2차 전지 섹터의 주도주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그냥 계속 홀딩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주도주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가격 매력이 좋아서 그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또 많이 수익도 났으니까 좀 일부
전략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다만 주도주면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는데 주도주가 아니라면 뭐 20-30% 이상 수익 나면 반절 정도 챙기는 것도 좋아요. 그 SKC는 분명히 주도주입니다. 왜냐면 얘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오 플라스틱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관련주예요. 그거 보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 MLCC, 콜드체인, 오전 반도체 대표주, 그냥 그러니까 딱 답 나오죠. 반도체, 2차 전지, 얘네 둘이 아무튼 올해도 주도주예요. 거기에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이 세 가지 섹터. 이게 오늘 딱 움직이는 거 보면 얘네 셋이 올해 주도주구나. 딱 명확하게 보여졌고, 그 외에 시총은 작지만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드라마 회사들도 제가 아침에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른 데 가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진짜. 아직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예전 최고점 12만원 요 정도는 봐야죠. 일단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왔는데도 정말 아직도 안 간 기업도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은 우리가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에서 3D 낸드 쪽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D램 쪽은 투자를 줄여요. D램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3D 낸드 하면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셔야 될 기업이 뭡니까? 솔브레인. 3D 낸드 시각. 요 회사입니다. 여기는 없네요. 아무튼 3D 낸드 하면 솔브레인. 그래서 오늘 좀 좋았고요. 그리고 하락했던 섹터는 오늘 재택근무. 왜냐면 이제 영국도 백신 맞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백신 들어와요. 백신이 들어와서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언택트 기업들은 매물이 나오겠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가 되고 치료제 회사들도요.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백신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면 당연히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딱 봐도. 근데 백신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가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또 재택근무 수혜주라든가 이런 쪽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이거 갖고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러면 백신이 나와요.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여행주. 불확실하게 언제 좋아질지 모르지만 항공주. 아니면 백화점, 편의점, 피해봤던 기업들, 면세점, 화장품.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야 되지만 그 반대급부에 있는 피해주들 중에서 피해가 극심했던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저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주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 피해주. 이 기업들, 많은 기업 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포트에 일부라도 하나는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서 얘네들가 주도주가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이 아니라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안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저희 현대백화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도 진짜 쩔어 있고 그 다음 GS 리테일, BJF 리페이, 편의점 회사도 그 다음에 의류회사, 영업무역 같은 거. 아니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신발 회사, 화승엔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요 되게 많아요. 내 차례가 그러니까 저 좀 올려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좀 스마트한 분들은 이런 거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를 내 원금의 한 10% 정도만 딱 투입해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몇 달간. FNF도 좋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관에서라든가. 그랬다가 이제 이쪽으로 바톤 터치가 되면 얘네가 폭등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때 파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 흥분할 게 아니라 이제 정상화돼서 주가 급등한다. 얘네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주는 진짜 초장기 투자,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거지만 얘는 회복이에요. 회복되는 섹터는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면 가격 매력이 없어져요. 그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고객예탁금은 64조까지 늘어났고 뭐 100조도 가능해 보일 정도로 예탁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시황은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하고 보고서들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네 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15,000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제가 NC소프트 뭐 컴투스 또 카카오 게임즈도 게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작 게임 출시 앞둔 게임사들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좋게 얘기했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를 되게 좋게 보는데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때 80만 원대부터 드디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리니지 2M 매출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3월로 저는 예상해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게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NC 갖고 계신 분들 절대 팔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홀딩. 그리고 대만하고 일본에서 리니지 M인가요? 2M인가요? 이게 1분기 나온대요. 그것도 호재고, 대만에서 리니지 인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없을 때 미리 사야 돼요. 남들 이렇게 여기 관심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럴 때 미리 사야 편하게 수익 나는 거고, 이제 남들 관심 갖지, 이제 사람들 막 뛰어들어요. 이럴 땐 비싸게 살 수밖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비싸게 산 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게 끝이 아니니까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는 지금 절대 사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사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근데 셀트리온도 보세요. 셀트리온이 주가가 안 갔으면 저도 좋게,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상담할 때 여기서 오히려 제가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기억나시죠? 상담 몇 번 해드렸으니까.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도 좋게 봤어요. 근데 주가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는 거는 좀 리스크 있다. 뭐 팔라고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보유는 좋죠. 보유는 좋은데 신규 매수는 타이밍상 늦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해도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선 저도 분명히 좋게 얘기하거든요. 전자도 마찬가지. 이거는 셀트리온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 저의 원칙이에요. 뭐 셀트리온 할아버지든
삼성전자 할아버지든 상관없어요. 예, 너무 올라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전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절대 지금 사라고 안 해요. 지금 왜 사요? 다른 거 사야죠 지금은. 근데 SK, 또 지난주에 SKC, 동아기업, 그다음 얼마 전에 솔브레인,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 안 갔으니까. 주가 안 갔으니까. 근데 오늘 또 급등하잖아요. 이러면 저는 사지 말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이건 저희 어디까지 저희 원칙입니다. 예, 뭐 오늘 솔브레인 같은 거 급등했으니까 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권유드리지 않아요. 항상 강조드리는 건 미리 공부 다 해놓고 뭐가 좋아지겠다. 솔브레인도 저희 당사의 최영산 연구원이 낸드 플래시 삼성이 투자 많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난 10월 말 삼성전자 IR 기억나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 확대한다 그랬어요. 확대하면 호재인데 주가 안 가잖아요. 뻔한 정답이 나온 건데 다 무시해요. 정답은 나와 있는데 주가 안 가니까 관심도 안 가죠. 정답은 나와 있는데. 정답을 알고 쓰신 분은 대박 났죠 지금. 별거 아닌데 누구나 다 아는 정보 가지고. 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급등이 있었다, 그럼 그건 아닌 거죠. 이미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투자가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정답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린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공부해 놓고 이게 딱 나왔을 때 삼성이 낸드 플래시 투자를 많이 하네. 근데 주가를 딱 봤는데 왜 이렇게 안 갔지? 그럼 이제 의심은 들죠. 이거 회사에 문제 있나? 알아보는 거예요. 문제 없네. 단지 기관이 판 거예요, 수급이. 땡큐. 기관 팔아줘서 감사. 매수. 그리고 언제까지 가져갑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뭐 여기 안 팔아요, 이런 거. 매도하면 안 돼요. 무시. 오히려 매수죠. 어라 기회를 주네. 다 해당돼요. 어느 종목이든.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제가 이제 솔브레인을 하도 많이 강조해서 좀 이걸 예로 든 거지만, 그러니까 예, 보여드릴까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턴어라운드. 여기 있죠, 여기. 바이오마커가 액체 생검이에요. 여기. 그럼 공부가 돼 있는 분은 저 기사를 본 순간 클리노미스, 셀레미스, 액체 생검, 바이오마커 왜 좋다? 제가 얘기해드렸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오바마 헬스케어를 그대로 해요. 오바마 헬스케어는 뭐다? 전국민 의료보험.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병이 안 걸리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달해요. 네, 그래서 진단 회사들이 코로나 진단 말고요. 진단, 뭐 암 진단, 유전체 진단,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마커. 액체 생검 회사들이 좋아집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이 시장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저 뉴스를 본 순간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쪽은. 근데 작년에 보고서 보면서 공부해 본 거예요. 이제 시장이 커질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그 대장, 미생물을 활용한 거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복습 한번 더 해보면, 예, 그냥 이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세 가지. 1세대 항암제는 그냥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예, 그런 항암제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딱딱딱 골라서 죽이는 것.
근데 이거는 단점이 내성이 생겨요. 암세포를 골라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죽여요. 몸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내성이 생겨요. 우리 그거 아시죠? 약을 많이 먹으면 처음엔요, 약을 딱 먹잖아요. 몸에서 다 배출시켜버려요. 근데 약을 계속 먹잖아요. 이제 몸이 이 약은 이제 매일 먹으면은 정상으로 인식을 해요. 얘는 이제 매일 오는 손님이다.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암세포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 항암제. 예. 그러니까 세포, 이 암세포 있죠. 이거 자체를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면역을 강화시켜서. 암세포가 아예 발현을 못하게. 이게 가장 강력하죠. 근데 대장암 치료제는 면역 이 항암제가 반응을 전혀 안 해요. 몸에서.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을 투입을 해서 같이 하면 반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몇 번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도 되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바이오를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하는데, 제가 바이오는 웬만하면 언급을 잘 안 해요. 저도 모르는데 뭘 언급을 해요. 제가 알아야 언급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제가 모르는 기업은 그냥 다 패스합니다.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시장도 커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복하시면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공부는 여러분이 하세요. 클리노믹스 뭐 몇 종목 더 있더라고요. 클리노믹스 오늘 7%나 갔는데 아마 서정희 회장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또 셀레믹스, 이런 기업들이 국내 대표적인 액체생, 오늘 둘 다 급등했죠. 그러니까 미리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세요. 항상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런 분하고 안 한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예전에 제가 아는 저희 피터 케이님 블로그 하시는 또 전업 투자자 분이시고 워낙 또 잘하시잖아요. 그분도 예전에 그 얘기 했는데,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신 분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남들 하는 대로 하고, 그런 분이 남들보다 몇 배 수익 내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도 지금 월급 받지만, 정말 뭐 직장인분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의 이제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몇천만 원, 1년에, 아니면 뭐 억대, 이걸 벌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벌 수는 없어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만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케이님도 그런 얘기 예전에 해주셨던 거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주식 투자도 노력한 만큼이에요. 물론 일부 운도 따라야 됩니다. 시장이랑 운도 좀 따라야 되지만. 그래서 조금 귀찮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 꾸준히 시간 될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보고서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거 보내줬는데, 이제 CES라고, CES 2021 미국의 가전박람회입니다. 1월 초에 다음 주에 열려요. 저는 예전에 2018년도에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운 좋게 한번 진짜 갔다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좋더라고요.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네, 요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에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5G, 그다음 자율주행차, PC,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미니 LED. 미니 LED는 없던 제품이 이제 나와요. 애플도 만듭니다, 미니 LED. 그래서 올해 440만 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중에 절반이 이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ES 첫 키노트, 첫 발표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한대요. 근데 결국 버라이즌은 5G에서 가장 앞선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버라이즌이 아마 5G 얘기를 할 것 같은데, 5G 관련주도 제가 요즘엔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게, 주파수 경매 중이고 경매 결과가 나오고 대규모 발주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게임주처럼.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엄청 커진다고. CES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e스포츠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 게임 회사들, 컴투스, 특히 e스포츠 하면 컴투스예요. 서머너즈. 이쪽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 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정도까지 해드리고, 이제 벌써 1시간 됐는데, 자, 오늘 좀 볼 게 많은데, 예, 보고서 한번 보고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건설 같은 경우 제가 올해 또 이제 약간 닥코스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진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개월 주가 수익률이 28.1%, 코스피 23.4%를 상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4분기 들어서는 일단 분위기가 반전된 데는 국내, 이제 아시죠?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또 교체가 됐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김현미 장관하고는 되게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늘리지 않을까. 공급이 늘린다는 건 그 한마디로 우리가 뭐 항상 제가 강조, P, Q, C,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이게 이익이거든요. P 가격, Q는 수량, 이게 매출액 아닙니까?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수량. 비용 빼면 이익인데, 뭐 다른 건 비용은 일정하다고 치면 P 아니면 Q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P는 그대로 있다고 치면 뭐 건설사 쪽에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Q는 그동안 눌려 있었거든요. Q가 계속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종한테 되게 좀, 그동안 건설업종 PER이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5.6배예요. 이제 올라와서, 네, 올라와서 5.6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싼 거죠. 네, 그리고 건설업 지표도 개선되고, 국내 건설 수주액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고, 실제 데이터는 되게 좋아요. 수주 잘 되고 있고, 분양도 잘 되고, 실적도 당연히 계속 좋습니다. 실적 분양 다 좋은데 공급을 줄이니까 이제 공급 못 늘어나게,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런 영향에서도 계속 자유로운 게, 역세권, 소규모 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중소건설사가 할 수 있거든요. 대림건설, JS&D. 이쪽은 규제가 완화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형사들에 대한 규제도 조금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업 환경 그동안 안 좋았지만 이제 좋아지고, 거기다 해외도 나쁘지가 않아요. 해외도 바닥을 지나고 있다. 단지 3개월간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부담이지, 업황은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건설업종 눌러주면 사야 되고, 아직도 엄청나게 쌉니다. 한국 코스피 PER이 13배, 건설주는 5.4배. 이게 건설주 그동안 지난
이게 0 이상이면 코스피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은 거고 0 이하면은 코스피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난 언제죠? 2015년 제외하고 이때가 이제 건설 규제 완화됐을 때 그때 최경환 장관인가요? 예전에 한번 건설 한번 확 규제 완화한 적 있죠. 그때 이후로 5년, 6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코스피가 여긴데 건설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심하죠? 이것만 보면 답 나왔습니다. 건설주도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놔야죠. 예. 이제 그림 보시면 명확하죠? 예. 그래서 좀 상승을 기대해 보고요. 이게 건설사들 PER인데 보면 현대건설이 좀 비싸고요. GS건설, 대림사는 이제 분할 때문에 그렇고 좀 싼 편입니다. GS 대림이 좀 생각보다는 저렴하다. 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아까 에그플레이션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 기대되고, 어쨌든 음식료도 좋아요.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물가 올라가면 수혜줍니다. 목표가 60만원, 지금 주가 38만원. 되게 좋게 썼고, 미국에서도 가공식품 사업 워낙 잘 되고 있고, 비비고 만두가 1조 원 팔았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음식료 쪽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입니다. 주가도 안 비싸고. 다만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조금 성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요 53%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 5%. 이러니까 이제 주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전 유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비싸면 또 모르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료. 중국의 돼지 사육두 수가 증가하면서 사료 시장이 커지니까 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에그플레이션 오면 또 수혜주고요. 그 다음 나스미디어는 예전에 한번 인크로스 경쟁사로 몇 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정말 안 갔죠. 근데 올해는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신한에서 보고서 나왔고 4분기 실적은 그냥 쏘쏘합니다. 뭐 크게 성장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기대치엔 부합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기존에 자회사들이 좀 있어요. 광고. 그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최악은 벗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스미디어 이제 더 나쁠 건 없어요. 주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방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KT 자회사인데 KT도 인크로스가 SK텔레콤 거거든요. 뭔가 많이 하잖아요. 예. SK텔레콤이 인크로스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미디어 광고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 KT나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KT가 고객 데이터가 정말 많잖아요. 통신사들의 장점이 그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미디어가 KT에 목을 메고 있는데 자회사인데 인크로스랑 경쟁인데, 인크로스가 그 광고하는 그 티들 있죠. 티들 문자 메시지로 광고는 SK텔레콤 고객들한테 맞춤으로 문자를 보내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걸 인크로스가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나스미디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인크로스가 지금 25배인데 PER이 나스미디어는 1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한번 나스미디어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월 한번 향후에 그 뉴스는 좀 챙겨보세요. KT가 그러니까 SK텔레콤의 T딜이라는 상품을 출시한 것처럼 광고, 과연 KT도 나스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걸 똑같이 할 건지, 그게 되면 주가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제 보고서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나스미디어도 좀 눈여겨보세요. 예. 주가 진짜 바닥이잖아요. 좀 조정받을 때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은 있어야 가지만 그 모멘텀이 나올 만한 구간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담배 쪽은 그 수출 담배가 드디어 회복됐어요. 근데 그 KTNG 워낙 배당 많이 주니까 빠지는데 저는 기회 같아요 다시. 펀더멘털 이렇게 좋은데 배당 때문에 저렇게 빠진다는 건 뭐 연중 행사지만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형 전자담배도 최고치 경신, 라면도 반등했대요. 네. 그렇게 보면 KTNG 지금은 배당 때문에 사람들이 배당 5%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그냥 막 던지거든요. 기관들이 팔아요. 이거 딱 하는 거 보면 기관 투자자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보세요. 배당 끝나니까 다 던져버리잖아요. 배당락. 그죠? 네. 그냥 무지막지하게 팝니다. 받아야죠. 그죠? 담배 좋아집니다. 예. 이럴 때가 기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리테일 쪽인데 요건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는 D램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해서 이거 키움증권의 박용희 애널리스트가 원래 좋게 보는데 목표 주가 드디어 10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은 계속 맞으니까 삼성전자 계속 가져가세요. 팔지 마시고 급락을 하더라도 계속 그겁니다. 세경하이테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폴더블 폰. 올해 폴더블 폰 3종 나오고 애플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잘 보시고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수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팔려가지고 안 좋았는데 올해는 삼성에서 드라이브도 걸고 애플 기대감도 있고 세경하이테크는 또 중국의 오포라는 회사 있어요. 여기에 필름 납품하는 회사예요. 스마트폰. 오포는 그 화웨이의 빈자리를 좀 메꿀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세경하이테크도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계속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저희 당사의 유지웅 연구원이 썼던 건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연간 50만 대 판매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전기차 이제 압도적 1위고 현대차도 따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판매량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모델 Y라고 있어요. 테슬라 이게 LG화학이 배터리 납품하는 제품인데 그거를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대요. 서로 살려고. 근데 이게 뭐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한국 현대차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쟁사가 저렇게 가격을 때려버리면 근데 현대차도 못할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약간 유지영 연구원은 위험 요인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가격은 낮아지고 저는 나쁘게 안 보는 게 대중화예요. 저렇게 접근성을 낮춰주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대중화된 시기에 선도업체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악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초기 국면이에요. 전기차. 무엇보다 사람들을 전기차를 타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테슬라가 됐건 뭐가 됐든 간. 그럼 저는 이 자체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델 Y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을 촉발하겠지만 시장을 키우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기차 만드는 회사, 배터리 회사 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현대모비스. 네. 미래에셋 대우에서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현대기아차가 50% 이상 성장할 거고 전용 플랫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차를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차 있죠. 아니면 내연기관차 껍데기에다가 배터리만 얹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걸 다 현대모비스가 하잖아요. 이제는 매출 성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회사의 그 가치가 달라져요. 조립회사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그리고 지난주에 LG전자가 날라갔잖아요. 상한가 가고. 거기서 핵심이 뭐죠?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부품. 합작사 설립. 이거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뭐예요? 바로 모비스예요.
저거 본 순간 이거 무조건 모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비스가 이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요, 이쪽을 누가 실적 보고 하겠어요.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 별로입니다. 삼성전자도. 별 일 없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가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4분기 실적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잘할 거고, 현대모비스한테 기대하는 게 4분기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장 부품 이 시장에서 모비스가 얼마나 돈을 앞으로 많이 벌지. 그 자동차 전장 부품은 PER이 높아요. 이걸 보고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목표 주가 올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주가 버블이 아니래요. 저도 동의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니무브,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이제 비중이 작년부터 늘어났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 코스피 거래 비중이 작년에 70%를 넘었대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긍정적인 건 저렇게 주식을 많이 샀는데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요, 옛날에 여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23%.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여기에요. 예. 무슨 얘기냐? 아직도 싸다는 겁니다.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지금 퇴직연금이 주로 ETF를 많이 산대요. 근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 한국. 미국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늘어나겠죠. 퇴직연금 시장도 엄청 큰데 ETF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만 감안해도 이거 다 개인 자금이잖아요. 개인 자금은 들어올 게 지금 너무나 많아요. 올해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년 3년 계속 강세장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돈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돈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 이제 해서 도박이 아니라 건전하게 내가 공부해서 투자해도 돈 번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거든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한국에 대한 시각 변화. 한국은 건전한 나라입니다. 재정도 건전하고 코로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그 주주환원, LG와 KTNG,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계획을 밝혔고 주주환원 정책이 늘어나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아마 그걸 발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구조가 옛날엔 되게 경기 민감형 산업구조였어요. 여기 보세요. 경기 민감주거든요. 밑에 있는 게 제일 비중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근데 2017년부터 바뀌었어요. 이건 경기를 잘 안 타요.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산업 비중의 변화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다른 쪽을 상쇄할 정도로. 그리고 한국의 IT 비중은 이제 전 세계로 놓고 본 건데 49%예요. 전체 섹터 중에. 커뮤니케이션 7.9, 헬스케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섹터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64%잖아요. 미국보다도 높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간 게 나스닥 때문인데 한국은 못 갈 이유가 있나요? 그죠? 저런 거 보면 한국 시장은 나스닥처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지금의 상승장이 쉽게 그냥 거품이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 산업군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단발성 성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결코 지금 버블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임박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가 제가 올해 산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번에 현대차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취소할 뻔했는데 나오면 고민하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모비스가 좋아져서 이제 모비스가 만들잖아요. 예, 어쨌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부품주 이게 사실 어제 저녁에 나온 보고서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3프로TV에서 제가 이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고 이제는 완성차도 좋지만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부품주도 잘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뭐 제가 항상 좋게 말씀드렸던 낸드 소재 업종이고 오늘 KTB 투자증권에서 탑픽으로 추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이익은 뭐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비수기고 예, 반도체는 좋고 디스플레이는 좀 안 좋아요. 근데 2차 전지도 하는 거 아세요? 솔브레인 2차 전지 소재도 해요. 매출 꽤 됩니다. 물론 반도체가 제일 많고 예, 올해 전체는 16% 이익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는 아직 아니고요. 현재 PER이 11배밖에 안 돼요. 2차 전지 반도체를 하는 소재 회사인데 보세요.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률이 유사한 동종업계. 제가 예전에 한솔케미칼 좋게 말씀드렸죠. 한솔케미칼 19배거든요. 솔브레인 11배. 얘가 왜 그렇겠어요? 지주회사 전환되고 막 이러느라고. 수급 때문에. 얼마나 싼 겁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팔지 마세요. 잘 좀 가져가 주세요. 목표 주가 35만원. 증권사에서 오늘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정말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마지막에 하는 거. 이게 박종대 연구원님 되게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거 읽고 더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당연히 안 좋아요. 실적 보지 마세요. 4분기 다 안 좋습니다. 예, 오프라인 회사들이 뭐가 좋겠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게 뭐냐. 투자 전략인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차피 4분기 올해 1, 2월까지는 되게 안 좋아요. 1분기도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백신 나옵니다. 영국 시작으로 이제 우리 마스크 벗게 돼요. 예. 분명히 여름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해서 집단 면역 발생하면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옷도 사고 예. 저도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걸 안 사고 가구 사고 막 가전제품 사고 막 이렇게 돼요. 책 사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밖에 나갑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코로나 피해주 하나는 사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가 됐건. 백화점도 좋고 편의점도 좋아요. 편의점도 대표적인 피해주입니다. 그러니까 박종대 연구원도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쓰신 거예요. 예. 백화점 면세점 업종은 백신 상용화 최대 수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예.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주가도 싸다. 예. 이마트를 탑픽으로 현대백화점 BGF 리테일 관심이 필요하다. 사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예. 더 나쁠 게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화장품 저는 올해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근데 LG생활건강이 제일 좋은데 너무 비싸죠. 많이 올라서. 지금 쉽게는 손이 안 나가요. 비싸지만 탑픽이에요. LG생활건강 이길 회사가 없어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근데 너무 올랐으니까 손은 안 나가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 아무래도 싸진 않아요. 실적 대비하면. 역시 손이 안 나가요. 네. 연우, 펌테콜의 용기업체들 이 회사들도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연우도 나쁘진 않은 거죠. 사실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좀 주가 측면에서 매력적인 거 클리오랑 레오팜을 꼽아주셨어요. 클리오는 뭐냐면 색조 화장품. 저야 뭐 화장을 잘 모르니까 기초 화장품은 잘 팔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색조 화장품이 안 팔리죠. 근데 마스크를 벗어요. 색조 화장품 이제 다시 커지겠죠. 대표 회사가 클리오예요. 클리오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색조 화장품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화장품 쪽에서 봐야 될 건 클리오 같아요. 네. 네오팜 역시 네오팜은 그 더마 뭐죠? 이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 아세요? 제로이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화장품도 파는 게 있어요. 네오팜이 이제 그런 거고, 아기들 그 아토팜 아시죠? 예, 되게 유명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제 딸 키울 때 아토팜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주 애기 때. 예. 근데 네오팜은 이제 거기에 특화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예. 클리오도 마찬가지. 클리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클리오가 주가가 한번 보세요. 정말 안 갔죠. 이러고 있어요 지금 클리오가. 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에 여기 보시면 분기당 60억씩 찍어주던 회사예요. 근데 점점 감소. 이러니 주가 안 가죠. 10억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적자 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색조 화장품 늘어나니까. 역발상이죠 약간. 아무튼 클리오도 지금은 저도 뭐 간다 안 간다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눈여겨보세요. 예. 좋은 기업이 이렇게 싸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선점해 놓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나서 좋아질 회사들이 뭔지. 카지노, 면세점, 백화점, 여행, 화장품 되게 많은데, 화장품에서는 진짜 저도 이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 화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초 화장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색조 화장 시작돼요. 예, 이것도 맞는 아이디어 같아요. 아무튼 박종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1시간 25분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뭐 하는 거 한 번에 제가 다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오늘 방송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메모 잘 하셔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 선물로 뭐 투자 전략하고 종목, 업종 같은 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와, 정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막 40만 나오니까 또 걱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봐주셔서.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뭐 올해 2021년, 2022년도 여러분들 덕에 저도 뭐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도 더욱더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늘 여러분들 편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4일 오늘 마감 시간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